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애플 주말 라이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WWDC는요 원래 제가 가장 주식 관련해서 좋아하는 애플 이벤트예요. 이 왜 제가 이 이벤트를 좋아하냐면, 만약에 하드웨어 같은 루머 같은 경우는요, 얘 무슨 일 있으면 숨길 수가 없어요. 이 하드웨어 이벤트 같은 경우는 막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부품 부족 소식이 났다, 어디에서 불났다, 이런 거는 공급망 루머가 막 미친 듯이 뉴스에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망 관련된 하드웨어 된 뉴스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 아 중국에서 이번에 애플 덜 팔렸대, 아 이번에는 너무 많이 팔렸대, 막 이렇게 이미 루머가 미리미리 흘러나온단 말이야. 근데 소프트웨어는 달라요. 소프트웨어는 오직 애플 내부에서만 개발이 되기 때문에 보통 뉴스가 굉장히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WWDC가 바로 이 소프트웨어를 발표하는 아주 중요한 애플의 이벤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애플의 이벤트는 뭔가 다를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크 거만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마크 거만이라는 유명한 정보를 흘리는 친구와 이제 여러 루머를 다루는 소스들이 이번 2024년이 원조 아이폰 1 출시 이후 가장 커다란 iOS 업데이트가 될 거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 마크 거만이라는 친구는 정말 유명한 정보를 흘리는 걸로 많이 알려진 거만한 친구입니다. 거만한 친구예요. 근데 여러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루머는 사실 카더라가 좀 많아요. 이 루머 보도는 대부분 소스가 부실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려드릴 수 없는 소스에 대해서 말하면, 아니면은 의견과 예측이 많이 섞여 있어서 믿을 수 없다라는 점이 사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최대한 거의 오피셜 소스 혹은 확인 내용만 최대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애플에게 작용을 할지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안에서 주제는 바로 세 가지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인공지능 AI, WWDC에서 나올 것으로 가장 많이 예측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iOS 18 업데이트. 자, 요거 아니에요. iOS 18 혹은 iOS 18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macOS 15가 핵심 주제가 될 예정입니다. 자, 물론 이것 말고도 사실 중요한 시리와 아이패드 OS도 업데이트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AI가 어떻게 실행이 되고 뭐에서 실행이 되고 무엇을 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 루머에 따르면은, 특히 마크 거만한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 그레이 매터라는 내부 코드명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사파리 아니면 사진, 포토, 노트와 같은 핵심 앱뿐만이 아니라 운영체제 전반에 걸쳐서 유용한 AI 도구를 밀어 넣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하나에 다 밀어 넣어서 업데이트를 하는 패키지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대부분의 AI를 통합하는 디바이스 내에서, 지금 AI를 통합시켜서 AI 통합 서비스가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 내에서 실행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챗GPT는 어떻게 실행이 되죠, 보통? 자, 여러분들이 챗GPT를 컴퓨터 내에서 실행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 원래 챗GPT는 어떻게 실행이 되냐? 여러분들이 질문을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치면 그게 서버로 정송이 돼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애플 관련된 이 통합 AI는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나왔어요. 디바이스 내에서 대부분의 데이터가 실행이 될 예정이고,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보내질 필요가 없으니 대기 시간도 줄고 애플도 서버 운영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애플은 이미 오랫동안 뛰어난 NPU를 만들어 왔고 하드웨어와 운영체제를 모두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iOS와 macOS 모두 어떤 작업들이 디바이스 내에서 처리될지, 아니면 결국 어떤 부분들은 클라우드 내에서 처리가 되는 AI 소프트웨어도 있을 텐데, 과연 어떤 부분이 이 클라우드에서 처리가 되고 어떤 부분이 디바이스 내에서 처리가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이게 아마 WWDC에서 발표가 될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기계 내에서 돌아가려면 성능이 좋아야 된다는 건 팩트란
팩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매년 업데이트 하세요. AMD도 매년 업데이트 하세요. 이러고 있는데 결국 만약에 애플이 지금 하려는 방식, 핸드폰 내부에서 AI를 처리하려는 방식대로 가게 된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애플의 스타일상 특정 기능, 바로 이 AI 기능을 오래된 디바이스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애플이 했었던 루틴을 보았을 때 아마 이 신기능을 모든 아이폰에서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최신 아이폰만 오케이를 하고 옛날 아이폰은 못하게 함으로써 혹은 성능 부족이다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아마 아이폰의 판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래된 디바이스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될지 하나씩 한번 여러분들하고 짚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요. 자, 음성 메모를 텍스트로 바꾸는 기능. 요거 뭐야?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돌아올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AI를 이용한 사진 보정 기능. 자, 이거 참고로 제 얼굴입니다. 사진 보정에 들어가긴 했지만 똑같죠? 이런 것처럼 AI를 이용한 사진 보정 기능. 그리고 스팟라이트. 자, 이 스팟라이트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이폰이나 애플 프로덕트를 쓰시는 분만 알 텐데, 자, 이 스팟라이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여기하면은 이 컴퓨터나 핸드폰에 있는 거를 찾아주는 검색 도구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 스팟라이트의 검색 속도와 신뢰성을 높이는 AI 기능들이 포함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AI로 음성 메모를 요약하고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 이거 제가 봤을 땐 진짜 유용할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들 애초에 유사남 채널이 뜬 이유가 뭡니까? 제가 원래 이 채널이 뜨게 된 이유, 원조국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연준의 FOMC를 맨날 따로 요약해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애플 기계를 갖다 놓고 야 이거 파월 아저씨 옆에다가 갖다 놓으면 이거 말만 하면 회의록을 자동으로 요약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유사남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어. 애플이 만약에 이 기능을 무료로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최고일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무료로 제공한다라면 나도 이거 틀어놓고 내가 하는 척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지 못해도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해주는 기능,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생각보다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트라이트라는 기능, 사실 검색은요 AI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이 AI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를 재설계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만약에 이 검색 엔진에 만약에 AI 기능이 추가된다면 어떤 기능이 추가될지 아직 발표가 된 건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상상을 한다면 이럴 수 있겠죠. 야, 내가 저번 달에 업로드한 동영상 뭐가 있지라고 검색을 하면은 데이터 검색해서 내 컴퓨터 혹은 내 맥, 내 핸드폰에 있는 모든 PDF 파일을 가져다, 동영상 파일을 가져다 주는 거. 이런 종류의 AI 기능이 바로 이 검색 기능에 추가된다라는 거. 맥OS에서는 어느 정도 이미 가능하지만 iOS에서도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시리도 대규모 업그레이드. 드디어 자, 애플이 자기 혼자 야 우리의 음성 어시스턴트 너무 좋아요 하면서 시리 발표했을 때 맨 처음에 야 저거 너무 구린데 라고 했던 반응들이 지금까지도 업데이트가 안 되면서 이 시리의 멍청함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는데, 이게 드디어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말 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고 애플이 대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이 시리가 작동이 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다만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얼마나 구글이나 아니면은 뭐 챗GPT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챗GPT 쓰면서 진짜 감탄하거든요. 이 챗GPT 쓸 때마다 진짜 음성 기능으로 혹은 음성 비서로서 시리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고 많이 느끼는데, 과연 이 많이 부족함을 구글 어시스턴트나 아마존 알렉사에 비해서 부족한 점을 메꿀 수 있을까? 요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데, 그래도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시리하고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시리하고 얘기를 할 때 원래 내가 야 시리야 우리 집 불 좀 켜줘라고 하면은 이게 클라우드랑 왔다 갔다 로컬로 다시 왔다 핸드폰으로 왔다 다시 또 전송을 하는 방향으로 왔는데, 이게 바뀐다고 합니다. 이제 핸드폰 내에서 혹은 아이패드 내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대부분의 요청이 클라우드로 가지 않고 디바이스 내에서 처리가 되고 더 빠르고 더 개인화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있는 FOMC를 캘린더에 추가해줘 라고 하면은 이런 요청이 훨씬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테일러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시리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이 진짜 주목받는 이유, 오픈 AI와 애플이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애플은 오픈 AI의 기술을 통해서 시리를 더욱더 강화를 할 수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픈 AI가 현재 구글보다 더 낫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이 정말로 오픈 AI와의 계약을 통해서 시리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면 애플이 구글보다 단숨에 더 좋은 어시스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진짜 많은 분들이 은근히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까먹고 있었을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자동 이모지 생성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자, 요즘 들어서 사실 안 그래도 카카오 통해서 웃는 표정 지으면 요거를 자동으로 이모티콘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몇몇 군데에서 이미 진행 중이긴 한데 아마 아이메시지에 국한이 돼서 이 자동 이모티콘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뮤직도 기분이나 시간대에 따라서 자동으로 재생 목록을 내가 가장 좋아할 만한 노래로 업데이트해서 생성해주는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스포티파이는 이게 있긴 하거든요. DJ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나 오늘은 비가 오니까 비 노래 듣고 싶어, 아니면 뭐 오늘 막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이런 노래를 듣고 싶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을 파악을 해서 바로 재생 목록을 생성해주는 기능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사용자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혹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홈 화면 개선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콘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고 원하는 색의 아이콘으로 바꿀 기능이 추가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패드에 계산기 앱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 계산기 앱이 뭐가 중요해? 계산기 앱 없어? 아이패드에 계산기 앱이 없을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몇몇 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아이패드에는 여러분들 계산기가 없습니다. 왜 없어? 그냥 만들기도 어렵지도 않고 다운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다 스티브 잡스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그 개똥 철학 때문이에요. 물론 이게 애플을 상승시킨 원동력이긴 하지만, 자, 그럼 잡스 형님의 이야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가 누구죠? 바로 애플의 창립자, 섹시한 아이폰을 만든 남자, 애플 제품 하나하나에 영혼을 갈아 넣으신 그분. 그가 원래 아이패드를 처음 선보였을 때 사람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었죠. 이 아이패드를 보자마자 원래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와, 핸드폰이 커진 건가? 아니면 랩탑도 아니고 노트북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아닌 이 물건 무엇인가? 이 아이패드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 형님이 뭐죠? 디자인에 있어서는 진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완벽주의자였어요. 바로 저처럼요. 자, 근데 아이패드를 만들 때도 그냥 단순히 이거를 아이폰의 사이즈를 늘린 게 아니라 이거를 유저들한테 혹은 사용자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해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패드는 기존의 아이폰 앱을 단순히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용 딱 맞는 새로운 앱들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 계산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기 아이패드 개발 과정에서 잡스 형님이 원래 만들어졌던 계산기 앱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건 너무 단순하잖아. 이건 아이폰에 있는 계산기 똑같이 옮긴 거잖아. 아이패드는 섹시한 아주 특별한 계산기가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패드에 맞는 계산기를 새로 디자인을 하라고 사실 지시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애플팀이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들 아시죠? 결국 새로운 아이패드 앱을 개발하고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여러가지 기능을 테스트하느라 정신이 없다 보니까 계산기 앱이 뒤로 밀리고 다음번에 하지 뭐, 만드는 거 어렵지 않잖아, 다음번에 하지 뭐, 이게 계속 가면서 출시 시점에서는 그냥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아이패드에 계산기가 없지라는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스티브 잡스는 없어도 되잖아. 거기에다가 애프터마켓 앱이라고 하죠. 수많은 개발자들이 다양한 계산기 어플을 애플 스토어에다가 업로드하고 뭐 만들기 시작하면서 사실 굳이 아이패드에 대해서 애플이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 형님은 이제 없잖아.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아이패드에 계산기를
미루는 거는 사실 더 이상 용납이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출시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 결국 이것들을 포함을 해서 오늘의 WWDC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다 같이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과연 요즘에 3위로 엔비디아에게 밀리면서 애플이 3위로 밀려났었는데 과연 반격이 가능할지, AI에 대한 기대감, 오픈 AI와의 협업, 구글과 마소에 뒤처진 혁신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모든 WWDC 애플에 관련된 이야기 아주 즐겁게 얘기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WWDC 여러분들 애플 그래도 아직 안 죽었어. 여러분들 애플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애플 콜옵션 있어요? 비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